자, 지난 시간에 대한전선으로 스캘핑 단타 매매한 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요 부분에서 뭐 매매했다, 이렇게 사고 팔았다, 심플하게 딱 그냥 임팩트 있게 수익 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 얘기 들으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어떤 근거로 들어갔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어니스테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게 수급을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급이란 건 뭐지? 어떤 수급을 본 거지? 수급이 어떻게 달랐길래 들어간 거지? 나도 그거 좀 얘기 들어서 나중에 이런 비슷한 거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급을 보고 들어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매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오늘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수급 보고 들어갔다라고 할 때 많이들 질문하시죠? 어떤 수급이냐? 그 말에는 어떤 수급이 올라가는 수급이냐? 나 올라가는 거 매매하고 싶다. 어떤 거는 피해야 되는 수급이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어떤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저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수급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뭔 차이일까?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쵸.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사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답 없는 영역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한 수급 보고 들어갔다는 우리 한번 들어갔다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건 왜 들어갔을까? 요 상황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걸 생각해보면은 수급이 확인됨으로써 이 파생되는, 야기되는 어떤 상황이란 게 있거든요. 이 상황을 내가 이용할 수 있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어떤 수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급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이 발생된 상황의 케이스를 내가 다룰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본론인 것 같은데, 수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고, 단순하게 그냥 상승 파동이 아니라 일봉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고 뭐 이 종목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상황의 변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흘러갈 텐데 그 흘러가는 상황에 내가 뛰어들만 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들어간 그 원인의 최초 원인 제공 같은 건 된 거죠, 수급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급이 되게 뭔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 상황이 들어갈 만하냐 아니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고 수급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수급에 포커스가 되게 맞춰져서 궁금증이 머무는 게 조금 벗어나야 되는 지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얘기한 게 다시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도 이 안에 답변도 결국엔 같은 맥락으로 됩니다. 어떤 게 올라가는 수급이고 어떤 게 떨어지는 수급일까? 그 끝에 가서는 올라가는 종목의 수급은 뭐가 다를까? 이거는 수익 내고 싶어서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거는 손실 나는 거니까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제 말 속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어요. 내가 다룰 줄 아는 케이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잘 못 다루는 케이스의 상황은 손실 날 확률이 더 높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케이스를 많이 알면, 정말로 케이스 경험치를 충분하게 채워놓게 되면은 수익을 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질문에서도 요게 좀 다른 답변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답변으로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이 얘기를 제가 매매했던 거를 토대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일단 매매를 했어요. 누군가 볼 때는 들어가서 되게 짧게 먹고 나왔네,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거 다 못 먹었네, 뭐 애시당초 이렇게 다 먹는 거를 노리지 않았고 이 수급을 보면서 현상을 본 거고, 이 현상 안에서 저는 중간에 올라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거를 애시당초 선호했었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 여기서 이니셜 베팅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임팩트 있는 비중으로 들어가서 치고 나와야지 저런 것도 해볼만 한 거거든요. 저기서 뭐 찔끔 뭐 여러분들 기준으로 뭐 치킨값 벌고 뭐 그런 거 하려 그러면은 사실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알려줄 것도 없는 거고. 네, 이거 그냥 번외의 얘기로, 저는 여기서 수익과 여기서 수익이 두 개의 수익금만 놓고 비교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했어요.
현상을 이용할 줄 안다. 그거는 내가 어떤 비중으로 어떤 템포로 어떻게 매매하는지인데 그 결과값이 좀 저는 100%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0점이 잘 맞아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요. 그냥 무난하게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얘기는 과거에도 한 적이 있으니까 저희 과거 영상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봤었던 현상은 뭘까?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시점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신고가에서도 확 올라선 상태에서예요. 16,000원도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위인 17,000원 부근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수급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수급 거래량이 나와주긴 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되게 위에서 폭발적인 수급을 활용해서 위에서 매매를 친 거잖아요. 이때 대비해야 되는 건 뭘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리스크한 건 뭘까? 여기서 흘러내리게 되면은 좀 많이 무섭죠. 그러니까 수익을 확실하게 챙긴다? 좀 빠른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매매 경험이 있다면은 유추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 실현이 중요하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먹으려면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늦어도 이런 데선 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끌고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또 한편으로는 매매에서 정박자 엇박자랑도 맞물려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상 케이스에 대해서 같은 종목이지만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랑 다르게 이 네모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했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수의 분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매도를 섞어가면서 해줬어요. 여기서의 수익금이나 여기서의 수익금이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에서는 짧고 굵게 사실 스나이핑처럼 한 방에 빵 치고서 빠져나온 거고, 두 번째 네모칸에서는 포지션을 만든 거죠. 제가 동그라미에선 포지션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네모에선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왜 포지션을 만들었을까? 기본적으로 강한 수급이 이미 나와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보면 추세가 꺾이죠? 상황 자체가 꺾입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약간씩 줄어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런 종목들도 가만히 보면은 수급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가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힘이 없는 종목들은 좀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이 마르는 시간대, 수급이 좀 줄어드는 시간대에도 다른 것보다는 상황적으로 좀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직은 힘이 있다는 거고, 저는 이게 아직은 팔딱팔딱 거린다라고 그냥 은어적으로 말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요 상황은 분명히 앞에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겠죠? 흔히 말하는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장점은 뭐냐? 가격이 많이 싸지죠.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런 게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일봉상에선 당연히 고가입니다. 여전히 고가인데 그거 감안한 상태에서 이 파동 안에서 상대적 저점에서 포지션을 잡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기에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오히려 힘이 빠졌으니까, 그럴 때 가격적인 기회는 주니까. 자, 근데 동그라미랑 네모랑 수익이 비슷하다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이거 뭐하러 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 큐에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고점 돌파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임팩트 있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거 왜 할까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케이스 1이라고 할게요. 케이스 1만 몰빵. 네, 찾아 헤매는 거죠. 목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케이스 1이 모든 시장에 항상 나올까? 이거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 괜찮을 때 비집고 들어가서 매매를 하느니 케이스 1이 애매한데 케이스 2는 훨씬 더 좋은 확률로 좋은 상황을 주어지는 경우가 시장에선 되게 많거든요. 시장은 돌아요. 돌고 돌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케이스를 다양하게 다룰 줄 아는 게 근본적으로 승률을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몇 종목들은 지금 요 종목처럼 동시에 막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같이 해버리면 2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왜 안 해?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거 매매를 하면서, 이거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케이스도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최근에 되게 높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볼 때는 고점 돌파다 이럴 수도 있지만, 대한전선에서 매매했었던 요 상황의 매매랑 같을까?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신고가 돌파도 아니고 수급으로 치게 되면은 첫 수급이에요. 파동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시세 분출이 되는 첫 파동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직은 여물지 않은 좀 초기 파동에 가깝기 때문에 이후에 연결되는 다른 형태의 대응이 되게 많아요. 제 기준에서는. 되게 무궁무진해집니다. 단타도 되고 스캘핑도 당연히 되고 단기 스윙도 되고 아니면 중장기 전략도 되고 열려있는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매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열어놓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었던 대한전선에서 이 폭발적인 상황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게 중요해, 이거랑은 목적성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한글과 컴퓨터는 실제로 분봉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런 분봉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매매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매만 놓고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간에 올라탄 거잖아요. 근데 대한전선에서 중간에 올라탄 거랑은 매매 자체가 좀 다르죠. 매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더 높은 데서 매수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로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거든요. 얘는 분명히 중간에 올라탔는데 위에서 추격 매수식으로 불타기 매수를 계속 얹어가면서 이거를 덩어리를 키워가고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큰 덩어리 때리고서 바로 이제 빠져나오고, 이 형태로 보게 되면 이 두 개 1번과 2번의 매매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매매 스타일이죠. 왜 그럴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그 상황에 맞는 궁합이 맞는 매매 스타일을 적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케이스 많이 알면은 주식 잘하게 된다, 뭐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되게 진리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설명한 거를 통해서 어떤 수급이 좋은 수급, 어떤 수급이 나쁜 수급, 이런 구분에서 벗어나서 그 수급이 어떤 현상을 만드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야지, 즉 케이스를 많이 알도록 노력해야지, 요런 방향으로 자신의 방향성을 잡고 인사이트를 얻고 이걸 채우기 위한 훈련에 좀 더 욕심내고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같이 하는 공간이 저희 투자클럽이니까 저희 투자클럽 오셔서 함께 하시면 시행착오 없이 더 많은 케이스를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클럽에서 이제 종종 어니스트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매매하는 어떤 특정 종목에 이 케이스는 많이 안 겪어본 거니까 요렇게 대응해 보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조언을 해주시곤 하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케이스는 늘상 하던 대로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 경험이라는 거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이 경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만 하면 저는 그게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정확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도 더더욱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오늘 보여주는 상황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일단은 구분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분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합한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혼자서 될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 저만 해도 사실 10년 넘게 어니스님 옆에서 이렇게 주식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어니스님 따라하면서 그냥 그러고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저도 만약에 혼자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주식할 수 있었을까? 매우 비관적입니다. 만나기 전에 제가 했던 행태들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를 좀 겪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식이란 게 마냥 혼자 경험한다고 되는 거라면 뭐가 이렇게 입 아프게 저희도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시간 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참 문제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신 그 벽을 넘어서면 이런 것들을 좀 해낼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케이스를 쌓아서 자신의 경험으로 올바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쉬워집니다. 자신감이 정말 많이 붙고 그 자신감은 내 자산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정말 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희 클럽에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면 어떻게 가입하는지 공지사항 항상 저희가 링크 걸어놓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셔도 카페 가입하고 공지사항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한 번씩 해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